네, 안녕하세요. 12월 4일 미적분 튜터링 5.8 연습 문제 보충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연습 문제를 몇 문제를 풀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단원이 워낙에 할 게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연습 문제를 몇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23번 보겠습니다. 5.8절이에요. 우리 복습부터 한번 하고 갈까요? 네, 복습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복습. 글씨 왜 이래? 네, 우선은 몇 급수, 그러니까 파워 시리즈. 이거는 정의가 뭐였죠?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c n x 마이너스 xn의 xn이 아니라 a의 n승, 이렇게 생긴 거였죠. 그래서 c1 x 마이너스 a 0승 더하기 c0, 그 다음에 c1 x 마이너스 a의 1승 더하기 점점점 ck x 마이너스 a의 k승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생긴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a가 0인 경우 c0 더하기 c1의 x 더하기 c2 x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ck x의 k승,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를 x는 a를 중심으로 하는 역급수다, 파워 시리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예제를 몇 개 풀었었죠. 그리고 뭐 베셀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베셀이라는 사람이 천문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리가 배울 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얘기를 했고, 또 이런 파워 시리즈를 왜 배우느냐, 파워 시리즈를 배우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조금 더 상위 과정에서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모양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근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네, 근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수렴 반지름에 대한 요 개념도 중요했었죠. 이 몇 급수가 꼭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는 발산하고 어디서는 수렴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cn x-a의 n승이 첫 번째로 x는 a일 때는 수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x에 대해서 수렴한다. 아니면 절대값 x-a의 r승, 절대값 x-a가 r보다 작을 때는 수렴하고, 절대값 x-a의 값이 a보다 크면 발산한다. 여기서 나오는 요 r이 수렴 반지름이었습니다. 얘는 수렴하지 않으니 수렴 반지름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가 않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r 같은 경우는 만약에 r이 무한대다. r이 무한대라, 이건 무한대는 실수가 아니니까 r이 무한대로 간다. 그런 경우는
실수 전체에서 수렴하는 것과 같다. 이 두 번째 경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렴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수렴 반지름 어떻게 구했었죠? 우리가 사용한 건 무슨 테스트였죠? 레이시오 테스트를 써서 x-a의 구간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구했습니다. 네, 그랬고 자 그렇게까지가 이렇게 이 내용을 한 것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었고요. 문제를 몇 문제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5.8절의 25번입니다. 자, 25번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나누기 1, 3, 5, 2n-1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경우에 저는 얘를 un으로 두겠습니다. 어떤 수열로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un은 복사를 할까? 자, 그러면 un을 놨으면 un 플러스 1도 넣어야겠죠.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un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어떻게 둬야 되느냐? n이 n 플러스 1로 바뀌었으니까 n 역시 n 플러스 1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 역시 n 플러스 1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간격을 띄우면 n 플러스 1로 딱 바꾸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수열도 함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x에다가 fx 플러스 1을 넣으면 그 안에 그 x 부분만 다 바꿔주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눗셈을 합시다. 자, 제가 생략을 하긴 했지만 요 안에는 2n-1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약분되고 얘만 남고요. 그 다음에 또 약분되고 x만 남습니다. 그래서 2n 플러스 1분의 x 절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수렴할 범위를 찾아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뭐예요? 0이죠. 0이니까 이 구간 안에서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하는 건 알겠고, 그러면 x가 언제 수렴하는 겁니까? 언제 수렴하는 거죠? x가 0일 때 수렴하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2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은 25번하고 좀 비슷하죠? 자, 잠깐만요. 잠깐 여기 25번 할 때 결론을 약간 잘못 내렸나? 아니구나. 네, 잘했고요. 그 다음에 26번 가겠습니다.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n 팩토리알 1, 3, 5, 2n-1 이렇게 있을 때
자, 역시 이번에도 얘를 u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x는 0이 아니라 모든 구간에서 수렴하는 거죠? 네, 말을 완전히 잘못했어요. x가 무엇이든 간에 그냥 다 수렴해 버리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에서 수렴한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다시 풀정으로 넘어갈게요. un 플러스 1은 x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팩토리얼 1, 3, 5, 점점점 더하기 아니지.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 따라서 un 플러스 1은 xn 플러스 1, n 플러스 1 팩토리얼 1, 3, 5, 점점점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x의 n승 n 팩토리얼 1, 3, 5, 점점점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얘는 다 사라지고 얘도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은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x만 남죠. 밑에 놨었다. 그러면 절대값 씌우고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x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2n 플러스 1. 자,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2분의 x 절대값이죠. 자, 그리고 얘가 1보다 작을 구간.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간이 나왔으면 x가 어떤 부분에서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그걸 한번 꼭 알아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x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의 n승 n 팩토리얼 나누기 1, 3, 5, 2n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n 팩토리얼 2의 n승 나누기 1, 3, 5, 2n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대급수죠. 자, 근데 교대급수인데 이게 감소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 아니면 증가하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얘를 dn을 하고 딱 정하고 bn은 자, 한번 봅시다. n 팩토리얼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1, 3, 5, 7, 9 그건 분모죠. 분자를 써야 되는데 1, 2, 3, 4, 5, 점점점 n 그 다음에 2, 2, 2, 점점점 n n이 아니라 2 단지 이제 2가 n개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나누기 1, 3, 5, 7, 9, 점점점 2n-1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2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죠. 그러면 2, 4, 6, 8, 10, 점점점
2n 나누기 1, 3, 5, 7, 9, 점점점 2n-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B는 어떤 모습이에요? B에는 증가죠. 자, Bn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열은 절대 수렴하지 않죠. 발산합니다. 따라서 구간은 그대로 마이너스 2 초과 2 미만이고요. 수렴 반지 이름은 2라고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5.8절 문제를 조금만 보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5.9 함수의 몇 급수 표현. 함수를 몇 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 파워 시리즈로 표현할 수 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몇 급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는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보통 방정식에서 x는 무엇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미분 방정식의 결과는 y는 fx예요. 이런 꼴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급수를 배우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기하급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하급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하급수를 몇 급수로 나타내서 하는 경우는 뭐 특수한 경우는 있겠죠.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어렵지 않은 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제로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빼기 x분의 1을 봅시다. 자, 얘는 무슨 급수죠? 초항 a가 1이고 r이 x네요. 그럼 초항 a 1 더하기 그 다음에 r 곱하는 거죠.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그래서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죠. 얘를 이렇게 쓰는 건 좋은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가 특별히 있었잖아요. 어떤 경우였죠? 지금 x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그렇죠? 이때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배운 그 조화급수래. 네, 기하급수의 수렴 조건,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책에는 이 몇 급수의 합을 어디까지 나타냈느냐를 가지고 열심히 막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1 더하기 x까지만 더하면 약간 민망하지만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x 제곱까지 나오면 약간 비스듬한 2차 함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 세제곱까지 가면 무언가가 또 다른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x 4제곱까지 가면 더 이런 계속해서 원래 이 함수 모양과 굉장히 유사한 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얘기는 마이너스 1부터 1 구간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밖의 일에 대해서는 어차피 발산하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이 없고요. 자, 그러면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예제라고 쓰면 아직도 버릇이 안 되네요. EX1
1 플러스 x제곱. 자, 얘를 몇 급수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수렴 구간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수렴 구간을 얘는 앞에서 했던 뭐 레이시오 테스트라든지 루트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운 기하급수 형태를 써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자, 그러면 얘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x제곱의 n승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그다음에 x 2n승 이렇게 나오죠. 얘는 교대급수죠. 물론 이제 기하급수긴 한데 기하급수에서 교대급수죠. x제곱 더하기 x 4제곱 마이너스 x 6승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쭉 가죠. 그리고 기하급수가 지금 r이 뭐죠? r이 x의 제곱인 상황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x의 제곱이요. 마이너스 x의 제곱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따라서 절대값 x는 1보다 작을 때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 양 끝을 조사할 필요가 있나요? 얘는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1이 되는 순간 발산하는 게 이 기하급수의 원칙이니까요. 앞서서 1의 요 구간 양 끝을 조사를 한 이유는 레이시오 테스트나 루트 테스트는 그 L이 1이 나왔을 때 판정을 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이었어요. 그 단점에서 나온 거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에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끝. 조사할 필요가 네, 그 다음에 예제 2번. 네. 보면 x 더하기 2분의 1의 몇 급수 표현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몇 급수에서는 1 마이너스 어쩌고 꼴 분의 1 이런 꼴이 나와야 되겠죠. 꼭 이게 1일 필요는 없죠. A 이런 꼴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1만큼은 만들어야 되니까 분모 분자를 다 2로 나눕시다. 1 더하기 2분의 x. 그러면 자 마이너스 꼴이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1 마이너스 2분의 x 분의 2분의 1 이렇게 바꾸면 기하급수 꼴은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가 아니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1 2분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2분의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네. 그러면 얘가 수렴할 조건을 구해야 되겠죠. 자, 수렴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2분의 마이너스 x. 그러니까 r이 1보다 작을 때죠. 그러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을 때 수렴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급수 꼴은 이렇게 나오고 구간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제 3번. 자, 예제 3번은 보면 x 더하기 2분의 x 세제곱인데요. 얘를 저는 그냥
x 세제곱 곱하기 x 더하기 2분의 x 세제곱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없죠? 이거나 이거나 그러면 모양 똑같은 거니까. x 세제곱이 아니라 1. 여기다 1을 곱해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x 4제곱 더하기 8분의 x 3, 4, 5 마이너스 점점점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로 좀 요약을 하면 n은 3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n-1 2에 n-2 x의 n승 대충 이런 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힌트를 받듯이 몇 급수끼리 어떤 연산을 해서 다른 몇 급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곱했는데 나눠도 됩니다. 물론 이제 근데 나누는 거는 현재 우리가 배울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뭐 복수함수론까지 배운 다음에 로랑급수라는 걸 배우는데 이 로랑급수 얘기를 하면서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곱하는 것도 했고 뭐 더하는 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니까 유한한 항은 그 어떤 수렴과 발산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니까요.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되고 자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뭐가 될까요? 이 몇 급수를 미분하거나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부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파워 시리즈는 다시 한번 쓰지만 fx는 cn x-a의 n승 이런 꼴입니다. 그리고 보면 c0 더하기 c1 x-a 더하기 c2 x-a의 제곱 더하기 c3 x-a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미분을 합시다. 미분을 하면 f'x는 c1 더하기 c2 2c2 x-a 더하기 3c3 x-a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느냐? 얘 지워요. 그 다음에 이것만 딱 보여주고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fx를 구해봐라. 뭐 이런 꼴로 해요. 더 심하면 어떻게 하느냐? 1이나 2를 넣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c1 더하기 2c2 더하기 a는 0이라고 할 때 3c3 더하기 4c4 이걸 구하라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기가 힘들죠. 그런 다음에 이제 f1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속수무책이죠. 방법이 없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네. 그 다음에 지금 미분을 했는데 적분을 해도 되죠. 적분을 하면 c0x 더하기 2분의 c1 x-a의 제곱 더하기 3분의 c2 x-a의 세제곱 더하기 4분의 c3 x-a의 4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런 꼴이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나 다 수렴 반지름은 R입니다. 그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수렴 구간을 무사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J0 X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2N 2의 2N승 N 팩토리얼 제곱. 앞에서 했던 베셀 함수 그거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얘를 미분을 해볼게요. 이게 AN을 그러면 AN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되려나? 시그마는 미분과 적분 뭐 이런 거는 상관없죠. 그러면 자, J0 프라임 X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뭐 시그마는 어차피 N에 대한 거기 때문에 X랑 상관이 없죠. 그러면 2N 곱하기 X의 2N-1승 마이너스 1의 N승 2의 2N승 N 팩토리얼 제곱. 네, 끝입니다. 시그마의 정말 편리한 성질이죠. 예제 5번째. 자, 1 마이너스 x분의 1은 구간 x는 1보다 작은 구간 안에서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얘를 미분해서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을 몇 급수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미분을 한번 해보죠. 자, 좌변을 한번 미분해 봅시다. 좌변 미분하면 뭐 나와요? 1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에 하나 튀어나오고 1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승 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x의 미분이죠. 마이너스 x의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따라서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좌변은 딱 우리가 원하는 꼴이 됐으니까 안심하고 이쪽을 미분을 해줍시다. 우변을. 자, 우변 미분하면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5x 4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게 바로 몇 급수로 나타낸 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쓰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xn-1이죠. 물론 이거를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xn-1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n은 어차피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에다 0 집어넣으면 바로 0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나 같은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예제 6번입니다. 자, ln 1 더하기 x의 몇 급수 표현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더하기 x 이거 뭔가 어디서 많이 봤죠? 그리고 더군다나 앞에 ln까지 붙었으니 얘는 다름 아닌 1 더하기 x분의 1을 적분한 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 더하기 x분의 1을 찾아내는 게 그 몇 급수 꼴부터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x분의 1은 1 마이너스 x분의 1이고 얘는 1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하면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n-1승 n분의 x n승 더하기 c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역시 수렴 구간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적분을 합시다. 1 더하기 x분의 1 dx는 ln 1 더하기 x가 되고요. 자, 얘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x의 n 플러스 1승 시그마 앞에 붙이고 더하기 c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c의 값을 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x에다가 0 넣어봅시다. x에다 0 넣으면 좌변이 그대로 0 나오죠. 그 다음에 우변은 x에다 0 넣으면 얘 그냥 0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c도 0이 되겠습니다. c만 남으니까 c가 0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급수 꼴은 c를 0으로 보낸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그대로 한 번 더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7번 보겠습니다. 자, fx는 아크탄젠트 x. 자, 아크탄젠트 x를 어떻게 표현했었죠? 아크탄젠트 x가 얘를 미분하면 뭐 나와요? 잠시. 아니면 아니면이 아니라 나오면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분의 1이 나왔죠. 아니면 1 더하기 x제곱 분의 1을 적분을 하면 탄젠트 역함수 x가 나왔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1 더하기 x제곱 분의 1을 가지고 와서 하면 되겠네요. 자, 이를 정적분을 합시다. 자, 얘는 뭐였죠? 1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4제곱 마이너스 x 6승 더하기 점점점 dx. 자, 얘는 c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 더하기 5분의 1 x 5승 마이너스 점점점. 자, 그리고 x는 0일 때 탄젠트 역함수 0은 0이죠. 자, 그래서 c도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탄젠트 역함수 x는 x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 더하기 5분의 1 x 5승 마이너스 7분의 x 7승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의 n승 2n 플러스 1분의 x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아까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수렴 반지름이 몇이었죠? 수렴 반지름이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 역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수렴하고 수렴 반지름 r도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았죠. 그래서 앞에서 나온 그 결과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봅시다. 얘 보시면 말이죠. 탄젠트 역함수는 역함수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x에다가 1 한번 넣어봅시다. x에다 1 넣으면 탄젠트 역함수 1이 되는데 탄젠트 역함수 1은 뭐죠? 4분의 파이죠.
그래서 4분의 파이는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이런 꼴이 나오게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사실 쉬운 결과는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x는 1 혹은 마이너스 1에서도 수렴을 하긴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의 값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파이의 값을 구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많이 찾아져 왔어요. 어떤 분이 한번 정리를 했는데 제가 본 것만 한 20가지는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제 8번. 자, 이제 제가 예제라고 안 쓰기 시작했어요. 자, 1 더하기 x의 7승분의 1 dx 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지겹죠? 1 마이너스 x의 7승분의 1 dx 얘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x의 7승의 n승.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x의 7승 더하기 x의 14승 마이너스 x의 21승 더하기 점점점점. 네, 적분을 합시다. 그러면 x 마이너스 8분의 x 8승, 자, c 더하기 15분의 x 15승 마이너스 22분의 x 22승 쭉 가는 거죠. 자, 그리고 x 절대값은 1보다 작은 0에서 수렴합니다. 자, 그럼 c는 못 구하느냐? 네, 못 구합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부정적분 꼴이거든요. 다음에 B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8승 오차 범위 안에서 0부터 0.5까지 1 더하기 x의 7승 분의 1 dx를 추정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사용할 때가 온 거예요. 이 어떤 부분까지를 어디까지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적분의 경우에는 어떤 원시 함수를 써도 결과는 같다는 걸 알고 있죠. 왜? fx 더하기 c일 때는 fb 더하기 c 마이너스 fa 더하기 c가 되기 때문에 c는 어차피 날라가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편하게 0만 가지고 c가 0인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네,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8승분의 1 15 곱하기 2의 15승분의 1 22 곱하기 2의 22승분의 1 점점 마이너스 1의 n승, 그 다음에 7n 더하기 1 2의 7n 더하기 1. 자, 이거 이렇게 무한대로 쓰면요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교대급수인데 이 교대급수의 어떤
근사값을 그러니까 추정 정리에 의해서 합의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n은 3까지 더하면 29 곱하기 2의 29승분의 1이 나오고, 요거를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좀 해봤는데 6.4 곱하기 11-11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은 4개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2분의 1까지 1 더하기 x의 7승분의 1 dx 거의 2분의 1 8.8의 8 곱하기 2의 8승분의 1 더하기 15 곱하기 2의 15승분의 1 마이너스 22 곱하기 2의 22승분의 1은 0.49951374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9절까지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네, 잠시 쉬었다가 한번 5.9절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